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 넥스트 패러다임의 최원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요. 가끔 저희 다른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막 건빵의 별사탕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나이가 나오나? 그러면 꽈배기에 땅콩, 오늘 땅콩 정도 드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오래됐나요? 요즘도 있으니까. 그래요? 꽈배기 땅콩 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럼 이번 넥스트 패러다임 방송 더욱 알찬 내용으로, 더욱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뵈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소중하지만 소소한 구독자분들이지만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응원의 뜻으로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현안 시사에 대해서 소소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사 콜콜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할 패널분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고효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그린입니다. 오늘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정말 뜨거운 이슈죠. 의대 정원학대에 관해서 토론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이야기해보기 위해서 특별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넥스트 패러다임의 히든 멤버이자 현직 내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계시는 윙크 의사 서연주님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연주라고 합니다. 와. 네, 윙크 의사라고 하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현재는 이제 내과 전문의로 소화기내과 분과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의사이고요. 그리고 젊은의사 협의체라는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이전에 2020년대 의료계 파업 때 대한전공의협의 부회장을 역임했었고요. 그래서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제대로 작용을 하려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들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여러 패널 분들과 소중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증원하는 안을 내놨었죠. 이에 2006년부터 이어져 오던 의과대학 정원이 이번에 정말로 증원되는 건가?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도 뜨겁고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사회에서는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선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서연주님과 함께 의사들은 왜 반대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여기 패널분들과 대중적 관점에서도 편하게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발제해 주신 고유민님. 제가 그러면 통계로 먼저 한번 연주님을 공격을 해도 될까요? 네, 한번 공격해보세요. 아니, 다른 통계는 아니고 한 2달 전쯤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의대 정원 확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국민 여론이 찬성 71%, 반대가 18.4%. 약간 좀 압도적인 여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내용을 좀 읽어보고 하면 사실 얘기해볼 거리가 많은 주제인 것 같긴 한데 또 그에 비해서는 국민 여론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그냥 무작정 반대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국민들이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그 이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 수가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이런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같은 여러 가지 보건의료 분야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내놓고 있는 답이 의대 증원, 의사를 늘리는 것이라는 해답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사들 또한 이 필수 의료 분야, 즉 그러니까 소아과나 산부인과나 아니면 응급의료학과나 이런 이제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에 굉장히 동의하고 이 방법을 지금 다들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지금 동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입학하는 의대에
증원을 해서 그러니까 의과대 학생의 숫자를 늘려서는 이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3D 업종의 필수과 의사를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 필수과 의사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중시켜서 오히려 더 망가지게 할 것이다라는 그 위기감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와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찬성하는 이유는 단지 의대생들이 많이 필요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건강과 그리고 아픈 환자들을 돌볼 진짜 의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초고령화 사회와 그리고 저출산 사회에서 어떤 보건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우리가 의존하고 이렇게 맡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의사들을 양성해내는 국가의 책임을 어떻게든 의지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의사들을 길러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찬성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결론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진짜 해결책이 맞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의사의 정원이 딱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적합한 건데 필수 의료에 대한 뭐 의대 정원이 사실은 나눠진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문제인지, 그러니까 수가 문제인지 아니면은 수는 지금도 충분한데 이 필수 의료진에 대한 어떤 그런 쪽이 좀 부족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그거는 사실은 이제 국가마다 처한 보건의료 현실과 어떤 이게 그 인구 밀도와 그리고 인구 구조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사실 연구 방법론에 따라서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연구도 있지만 현재 의사 수가 과다하다는 연구도 있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하는 게 OECD 국가들별로 인구수 대비 의사 수를 많이 비교를 해요. 궁극적으로 이제 그 결과들을 살펴보면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를 비교하는데 절대적인 숫자는 우리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적은 편에 속합니다. 적은 편에 속하는데 정말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지표는 그중에서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수가 아주 적어요. 아주 적고 그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안보와 아주 중요한 국민 건강에 대한 문제가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도 관리를 하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실제 숫자만 살펴봤을 때는 지금 인구가 우리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를 해보면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연평균 증가율이 평균보다 1.41배가 높아서 사실 현재 의대 정원을 늘려서 2025년도에 늘려가지고 그 친구들이 의대 교육을 다 받고 현직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인 10년 후가 되면 이미 의사가 너무너무 과잉이 되는 시기가 돼버린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이 문제는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시기는 10년 뒤가 되는데 그때는 이미 의사는 너무 과잉되고 그 증가된 의사 수로 인한 지출되는 의료비도 너무 과잉돼서 그게 국민 재정에 국민 건강보험 재정에 또 악화를 일으킨다는 그런 예측도 있어요. 그 문제도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다시 10년 후에는 그러면 또 그때 와서 의대 정원을 감원을 할 거냐. 그럼 또 그때 이제 10년 뒤에 아주 시간차를 두고서 해결책들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문제를 아주 그 국민 건강과 직결돼 있는 문제를 이렇게 뭔가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버려 두고 정원 문제 아주 편리한 해결책이에요. 정원 문제를 숫자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문제는 돈도 안 들고요. 그리고 보이기에도 쉽고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뭔가 했다고
발표하기도 되게 쉬운 해결책이라서 그렇지만 근본적이고 빠른 해결책은 아니라는 평가를 의사들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물론 지금 막 이렇게 선거가 다가오면 의대 확대에는 여야가 지금 다 찬성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전 정부에서도 확대를 맞아요. 했었고 그래서 진짜로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정말 선거를 앞두고 하는 건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한 거 2가지 여쭤볼 거는 제가 그 성형외과나 피부과가 많은 지역에 살고 있어요. 간판 보면 정말 건물 하나가 다 피부과 성형외과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미용의로 들어갔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의사들이 그 바이탈과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장치는 무엇이 있을까? 요거 하나 질문이고 또 하나 아까 OECD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는 작다 하는데 그 의사 수가 많은 OECD 국가들 그런 지역들 서구 국가에서 왜 의사 만나려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가? 몇 주, 몇 개월. 이게 뭐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첫 번째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필수과로 가는 인력들이 줄어드는 그 현실. 그러니까 진짜 능력 있고 좋은 친구, 능력 있고 그리고 똑똑한 친구들이 필수과로 가지 못하는 그 현실을 바꿔야, 그러니까 그 분배 문제를 해결해야 결국에는 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보건의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이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3년 3월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재구성한 데이터인데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뉴하트 드라마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흉부외과 의사들 얼마나 그 드라마 보면 엄청 힘들게 일하잖아요. 그리고 수련 받는데도 오래 걸리고 거의 뭐 퐁당퐁당 당직을 서면서 본인 개인 시간 없이 다 이제 환자를 돌보는데 시간을 쓰는 힘들게 일하는 의사들인데, 그렇게 해서 전문의를 딴 의사들의 80%가 그 일을 포기하고 다른 전문 과목, 예를 들면 미용 혹은 뭐 그냥 뭐 내과 이런 식으로 전문 과목 표시를 하면서 진료를 하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1차 의료 기관에서 전문 전공과 본인이 실제 진료하고 있는 표시 과목이 불일치하고 있는 현황을 조사한 표인데, 심장혈관 흉부외과의 경우에는 80%고요. 외과의 경우는 52%, 산부인과는 38%, 소아과 같은 경우도 20%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엄청나게 힘든 교육을 받고 전문의를 배출을 해도 그 친구들이 계속 그 분야에서 일을 못하고 80%나 다른 분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지금 해결을 하지 못하는데, 의사를 1,000명, 3,000명 늘린다 한들 그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분야에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그 유인책을 먼저 마련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엔 비단 돈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런 필수 의료 분야를 선택하는 의사들의 가장 큰 유인 요인은 돈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돈보다는 어떤 사명과 보람, 그리고 일에서 오는 만족감인 경우가 굉장히 큰데, 지금 시대들이 변하면서 가치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이 교권이 무너지는 거랑 똑같은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일이 벌어진 게 이제 8년도에 이대목동 신세 사망 사건이었는데, 그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고, 사실 저도 그 일이 저의 의사 인생에 굉장히 많은 행로를 바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대목 또 그 한 병원에서 신생아 주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신사 4명이 동시에 CPR이 나면서 운명을 달리했어요. 너무 슬픈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게 그 필수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밤에 당직 서는 의사가 전공의 3년차 1명밖에 없었고, 그 소아과 전공의들이 다 중도 사직을 하고 나가서 남은 연차였던 3년차가 매일매일 당직을 섰대요. 그러니까 피로에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처치를 못했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자책을 많이 하고 자괴감에 빠져 있었을 텐데 이제 나라에서는 너 개인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갔어요. 근데 이거는 그 누가 아무리 지금 슈바이처가 그 자리에 왔어도 그 4명을 살려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보완을 안 해주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사실 그 전공의의 잘못이었다기보다는 그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수액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인펙션으로 인해서 신생아들이 사망을 하는 그런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고, 그런 사고가 벌어졌으면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하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어떤 에너지와 자원을 써야 되는데 그 개인만 처벌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벌써 기간이 몇 년씩이나 흘렀는데 결국 그 일 이후에 소아과 지원율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2018년에 소아과 지원율은 101%였어요. 소아과 인기과였어요, 여러분. 소아과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과가 아니었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지원해가지고 경쟁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인기과였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저기서 일을 하면은 내가 저렇게 범죄자처럼 끌려가는 그런 내가 희생하고 막 열심히 애기들 예뻐서 애기들 보고 그리고 밤새서 일을 하고 해도 그냥 한순간에 저렇게 끌려가서 범죄자처럼 구속되는 그런 환경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소아과 지원율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지금 2022년에 28%예요. 그러니까 소아과를 아무도 안 가요. 물론 아기를 안 낳고 이런 환경들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 바이탈과를 선택하는 의사들의 그 기준 그리고 그 가치에 되게 이게 상충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어떤 의도되지 않은 이게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서 형사 구속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거는 의사가 의도한 것도 아니었고 사실 생명이라는 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사고가 나서 지금 신체를 상실한 상태지만 사고라는 게 그 언제 어디서라도 누구한테라도 생길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개인 의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누가 바이탈과를 선택을 할 수 있겠으며 그런 상황에 사실 의사들이 굉장히 큰 상실감과 현타를 맞았고 그래서 이런 바이탈과 분야로 진출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수련 자체를 포기하는 그 분위기가 확산이 됐고 그래서 지금은 아예 전문과 선택도 안 하고 의대 졸업만 해서 바로 미용으로 진출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국시 보고 면허만 따고 의사 생활 환자한테 체열 한번 못 해보고 나온 친구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도 저는 나중에 크게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말이 길어졌는데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문제여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해외의 경우 의사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들이 진짜 열심히 일해요. 진짜 열심히 일하고 오래 일하고 많이 일하고 의사들이 그게 이제 환자분들은 많이 불만이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 의사들이 환자를 보는 시간이 너무 적고 그리고 불친절하다고 판단을 하시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똑똑하고 또 막 어떤 성과를 많이 냈고 그리고 했던 사람들이 의대를 진학을 해서 의사가 됐고 그래서 대학 병원이나 이런 구조상으로도 굉장히 이제 그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잘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의사 직군들을 이루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그 당직 같은 걸 서라면 다 서고 되게 순수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들의 지금 노동량이 굉장히 많고 현재의 진료 환경이나 이렇게 쉽게 의사를 보고 빨리 의사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지 실제로 선진국의 경우 의사 노동 시간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의사들이 그렇게 막 오버타임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도 잘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유럽 복지국가 같은 곳에서는 그런 사실 조금 이거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느낄 것 같냐면 그만큼 많이 벌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많이 일하기 때문에요. 많이 일하고 그만큼 많이 버는 거 아니냐. 똑똑한 애들이 많이 가서 많이 버니까 그렇게 힘든 환경인데도 다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고 리스크가 크고 이러면 사실은 이 시장 경제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환경에서 그만큼 그 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만큼 더 잘 벌고 그만큼 혜택이 많고 그만큼 누리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다 의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할 것 같고, 네, 그건 맞아요. 거기에 플러스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지금 의대 정원 확대 이슈라는 게 우리 연주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여론이 이렇게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첫 번째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대가 변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고성장 아니고 저성장 국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월급 생활만으로 자기 노후 대비까지 가능한 유일한 직군이 저는 의사 직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변호사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요새. 물론 그 직군별로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비교를 하는 건 어렵지만 데이터와 이렇게 평균만 따져서 비교를 했을 때, 왜냐하면 이제 시대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수명이 늘어나면서 의료비는 계속 지출을 해야만 하고,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분야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 직군에 가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헬스케어나 이런 제약 쪽 산업들도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사 직군이 가장 안정적인 어떤 전문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에 대한 수요가 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0명당 인구 수를 나중 가서 1000명당 인구 수가 지금 출산율이 낮아져서 그게 이제 어차피 나중에 맞춰질 거기 때문에 지금 의대 정원을 굳이 지금 10년 뒤를 위해서 대비해서 할 필요 없다. 그때 되면 또 조정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논리에 이제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1000명당 인구수는 그렇게 되더라도 노령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 수요는 점점점 늘어나고,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의대 정원을 그 수요에 맞는 인원을 배분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명을 늘려서 그중에 얼마가 진짜 노령 인구를 보는 필수과 의사로 갈 거냐에 대한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그런데 거예요. 이제 그 비용 효과적인 측면이 우리가 만약에 1000을 써서 만약에 한 30명이 간다. 근데 1000을 써서 30명이 아니라 100명이 갈 수 있으면 좋은데 30명이 가더라도 지금보단 느는 거 아니냐. 근데 어쨌든 의대 정원을 늘려서 필수 의료과에 종사하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완벽한 해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도움이 되는 방향인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향성이 완전 맞는 일인 것 같은데 왜 그 부분에 있어서 의사 사회에서 그건 부작용이 너무 많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사실 저는 이제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면 그 부분이 결국 어떤 일반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냐면 저거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야 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론이 71%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네, 무슨 말씀인지 너무 이해가 되고, 이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도 사실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숨겨진 문제들은 뭐냐면, 이게 의사가 늘면 의료비가 늘어요. 왜냐하면 의사 한 명당 계속 그 의원을 유지하기 때문에 의료 행위를 하잖아요. 거기서 발생하는 의료비가 있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물건 사고 파는 것처럼 환자가 돈을 내서 물건을 주고 이런 식으로 어떤 소비 행위가 벌어지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3분의 2 정도 되는 금액을
지불을 하잖아요. 그럼 그건 어디서 나오냐? 국민 세금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국가의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의사수를 1,000명 늘린다. 1,000명이 행해서 병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료비만큼의 세금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1,000명이 다 이제 필수과 의사로 만들 수 있고, 그게 이제 노령 인구의 그 증가된 수요를 해결할 수 있으면 완전히 괜찮죠. 그건 완벽한 해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1,000명 중에 30명을 늘린다고, 30명이 1,000명 중에 30명이 그 낙수 효과라고 저희 낙수과 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낙수 효과로 필수과를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1,000명을 늘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 보면 비용 대비 효용이 떨어진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실 낙수 의사라는 낙인이 또 찍혀버리면 그 필수과 의사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고, 그럼 그 필수과 분야를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러면 반대로 질문을 해보면 그 필수과로 유도하는 정책이 당연히 필요한데 네. 그러면 그거를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충분하다. 혹은 정원을 늘리는 것에 그 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 아니, 이런 근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또 그 말씀하신 거에 좀 더 첨언을 하자면은 사실 그런 관점에서 의사들은 어떤 자구 노력을 했는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외부에서 그 필수 의료 그 과를 얼마 몇 명 정한다든지 이런 거 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결국은 의사 내부에서 자체 조정을 하든지 그런 자구 노력을 해서 정해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정원 늘리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그게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나가서 이런 내과의 정원을 늘리고 이쪽은 무조건 가게 하고 이런 정책을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은 결국은 효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책들을 의사협회 내부에서 자체 조정, 자구 노력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거를 알고 있음에도 왜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았나? 그거를 결국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가 이런 이슈로 기결되지 않나 싶거든요. 네, 그런 관점이 저는 어떤 자구 노력이 배우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같은 생각이라서 그런 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소아과는 원래 인기과였는데 그런 약간 제가 생각해도 너무한 처사를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이 너무 이슈화되니까 누구 한 명 죄인 만들어야 끝나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모두가 동의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그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그 급격하게 감소해서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소아과 오픈런, 소아과 부족 이런 이슈가 많이 떴는데, 그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그러면 이 의사 사회 자체에서 그러면 그 의료인들이라면 응당 행해야 될 필수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나 노력들이 있었는지 그런 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아마 말씀해 주시는 여러 그 의사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도 조금 더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아니라서 그런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저희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그런 필수 의료 행위에 수반되는 소송 두려움이에요. 그 소송 두려움을 감소라기보다 그 소송 두려움 때문에 소극적으로 진료 행위를 하는 것이 필수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일이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그 비참한 행위, 그 비참한 감정으로 필수 의료 분야에 남아있는 것이 굉장히 큰 현타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환경을 해소시켜주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해서 이런 이제 법 개정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한의사협회와 그리고 산부인과학회와 외과학회와 그런 이제 필수과 의료 학회에서는 국회 쪽에 이런 청원들도 많이 넣고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단지 저희가 노력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반드시 국민분들의 관심과 그리고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해소가 되고 나서는 그리고 그 정부와 그리고 연구기관과 그리고 국민들 그리고 의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요. 저는 그러니까 의사가 지금 절대 현재 수로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 수가 우리나라의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필요한 의사 수요, 그러니까 의료 수요의 증가, 그리고 뭐 변화하는 이 보건의료 환경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 행위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의사 수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하고, 그래서 어떤 의사가 얼만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의사를 어디에 늘려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천편일률적으로 1,000명 늘려, 3,000명 늘려가 아니고 어떤 지역에 어떻게 몇 명을 늘리면 이게 어느 시기에 어느 과로 이렇게 진출을 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요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그 큰 로드 플랜이 있어야지 해결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원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대학 교육을 하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긴 해요. 사실 교사 정원을 저희가 미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정원을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임용을 해도 적체가 되어 있어요. 교사 일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공학계열, 이공계열 역시 뭐 프라임 사업이다 이런 사업들로 이공계 정원을 굉장히 늘려놨었어요, 최근에. 뭐 한 5년 전에.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서서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대 정원은 결국 이제 대학 교육을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보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인프라적인 생각을 해요. 측면에서도. 예,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현재 지금 대학에서는 뭐 탄력적 정원제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물론 뭐 의대라든지 간호대 뭐 아니면 다른 보건 계열 일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원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에서 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다른 뭐 이공계열이라든지 뭐 문과 계열이라든지 이런 부분과는 다르게. 하지만은 정말 필요하다면은 그냥 단순히 뭐 1,000명 증가한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약간은 탄력적 정원제를 좀 둬가지고 대학 내에서 어느 정도 자체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는 것도 뭐 한 가지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것도 저도 동의하고, 사실 뭐 의대 정원도 의대 정원인데 전공과별 정원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의사회 내부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양한 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 학회에서도 관리를 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라는 데서도 관리를 하고, 병원에서도 굉장히 뭐 이슈가 많이 되고 해서 그런 정원을 정하는 데에도 다각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 탄력적인 정원 운영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게 참 궁금했던 상황이거든요. 인기가 그렇게 몰리는데 왜 제한을 두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서현주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네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막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잖아요. 참 찬반 논란이 많은 이슈 같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 필수 의료과를 위한 국가의 세밀한 정책과 의사 내부 사회의 자구책 이런 노력이 함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함께 토론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런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대 쏠림 현상, 입학 정원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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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